이번 시간에는 칼라가 없고 슬리브가 없는 프린세스 라인 원피스 패턴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식가를 살펴보시면 앞 중심에 절개선이 없고요. 허리는 최소한의 여유분과 프린세스 라인으로 여성의 미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그리고 뒤 중심에 숨은 지퍼로 여밈을 설정했고요. 2분의 1 축도 패턴 설계 영상을 먼저 제작을 했었는데 샤프로 했더니 선이 잘 안 보이고 혼자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 핀이 나가는 상황도 생기고 해서 파워포인트로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간략하게 살펴보시고 자세한 설명은 뒤편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패턴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는 그냥 선 위치랑 순서 뭐 그런 거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2분의 1 축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2분의 1 축도로 기본 원형을 지금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를 그대로 베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길 원형은 소매가 달린다는 전제하에 4분의 바스트에 플러스 2의 여유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소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소매가 없는 경우에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 그 2의 여유분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면 약간의 근육의 움직임 등에 의해서 아주 작은 여유분은 있어야 옷이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4분의 바스트 플러스 0.5 정도의 여유분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0.5cm만 남기고 1.5cm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약간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 부분은 진동 블랙차, 스몬드 차를 이용해서 살짝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길 원형이라는 거의 의미를 이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나는 소매 없는 옷을 만들 거다 그랬을 때 기본 원형을 그리시면서 여유를 빼고 시작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길 원형 자체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1.5cm를 뺀 겁니다. 일단 여기서 길이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이 연장을 58cm로 하도록 할게요. 차를 사용하실 때 58cm를 허리점에서, 뒤 허리점에서 연장을 할 때 차를 이렇게 대고 한다고 하면 위에서 떨어지는 이 선이 수직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기존의 선하고 평행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연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연장은 했고요. 그다음 뒷판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디자인에 맞게 패턴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둘레를 할게요. 자, 저희 도시카에서 봤듯이 뒷판에는 어깨 다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깨 다트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저 어깨 다트를 반개는 연목점에서 없애주고 반개는 오그림으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길이가 굉장히 좁다 하실 때는 저 다트를 연목점에서 0.6cm, 어깨 끝점에서 0.6cm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어깨 길이가 한 8cm 이상이다, 그 정도가 되면 오그림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트 하나 분량, 저희 다트가 1.2cm 분량이기 때문에 0.6은 연목점에서 없애고 0.6은 오그림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연목점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 어깨 다트를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넥라인을 정리를 할 건데 약간 깊이를 연목점을 내려주도록 할게요. 2cm 정도. 그리고 뒷목점은 0.5cm를 내렸습니다. 직각을 유지하는 안내선을 먼저 그어주시고요. 목둘레를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크라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그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V 넥라인을 하고 싶다. 뭐 내지는 스퀘어 넥라인을 하고 싶다. 그런 거에 맞춰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는 라운드 넥라인이라서 뒷목줄만 살짝 내려주고 옆목줄을 조금 더 내려서 편할 수 있도록 조금 답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넥라인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앞도 같이 설정을 해야 되니까 앞쪽으로 가서 옆목점 2cm는 옆목점 2cm는 뒷판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판 옆목점도 2cm를 내려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앞목점은 조금만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cm 정도 내려주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를 차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V 넥라인과 흡사한 넥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라운드 넥라인을 하시려고 하면 앞목점에서 이만큼 판 만큼 옆목점에서 좀 파줘야 둥근 넥라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2cm만 파고 최대한 라운드 넥라인 되도록 라인을 그었습니다. 이때 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정답은 없습니다. 넥라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신다고 안 될 것도 아니고요. 더 깊이 들어간다고 안 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참고하실 거는 넥라인 깊이가 더 파지면 파질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약간 앞목 둘레와 뒷목 둘레가 뜰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안단 처리 방법이라거나 봉제를 하면서 그 부분을 잡아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패턴 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깊어지거나 하면 뜰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패턴을 전개하셔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도록 하려고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제가 넥라인 깊이를 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뒤 중심 허리점에서 1.5cm 들어가서요. 들어가고요. 여기는 2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여기는 1.5cm 그리고 밑단에서도 1.5cm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 허리점이 지금 1.5cm가 들어간 건데요. 이게 우리 체형이 여러분들 등에 그 벽에 등을 대고 한번 서 보시면 허리가 손이 쑥 들어가죠. 물론 많이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손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입체감 있게 잡아주기 위해서 다트를 활용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허리 라인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스 라인은 허리를 잘록하게 잡아줌으로 해서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가장 극대화시킨 실루엣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허리를 최대한 꽉 맞게, 딱 맞게 뭐 그런 느낌으로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의 허리둘레 플러스 1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4분의 허리둘레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4분의 허리둘레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전 제품이 총 4cm의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4cm 정도의 여유면 활동하는 거에 아무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뭐 솔직히 좀 뱃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여기서 여유를 조금 더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양한 체형으로 이제 수업을 해본 결과 사실 날씬한 친구들은 허리가 날씬한 친구들은 요 1cm 여유분도 사실 좀 양이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허리가 굵으신 분들, 뱃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4분의 1 허리둘레 플러스 1 여기에 이 여유분이 딱 맞는 수준? 여유가 조금 없어서 밥 먹고 나면 좀 불편하겠다라는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본인 체형에 맞게 옷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번은 가봉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분의 허리둘레 플러스 1만큼에서 2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cm가 나왔는데 저는 1.5cm를 다트를 쓰고 나머지 1cm를 옆선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이 완성선이죠. 이 부분은 없어진 선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서 하나는 다트는 쓰고 하나는 옆선으로 쓰면 되는 건데 막 굳이 칼같이 2등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의 양이면 1.5cm 다트, 1cm는 옆선에서 없어지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그럼 다트 분량이 정해졌습니다. 이 다트 분량에 맞춰서 다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다트를 그릴 때는 기초선이 있는 게 더 좋을 듯 하네요. 여기서 4cm를 옮겨가서 수직으로 밑단까지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4cm 옮겨간 거는 그냥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이 아이도 정해진 답은 아닙니다. 요 4cm가 여기서 4cm보다 더 나간다면 뒤 중심에서 다트가 더 멀리 겨드랑이 쪽으로 가까워진다는 뜻이고요. 이쪽으로 옮겨올수록 뒤 중심에서 프린세스 라인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약간 겨드랑이 쪽으로 가는 게 그동안에 제가 해본 결과라는 예뻤다. 그래서 저는 4cm 정도로 쓰고요. 교재들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위치가 설정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트 1.5cm, 그래서 왼쪽으로 0.7, 0.8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다트를 그릴 건데요. 진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일라나? 왜냐하면 프린세스 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연하게 그렸습니다. 이 아이는 마지막으로 설정을 하고요. 프린세스 라인 밑단까지 이어지는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에서 12cm 위치를 잡아서 다트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11cm) 위치를 잡아서 여기서 12cm 위치를 지나가는 밑단까지 선을 긋고요. 반대쪽으로도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
나가 있고요. 일단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12cm 이 부분은 이제 다트 봉제가 되듯이 해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서 엉덩이 둘레 수준보다 약간 높은 그 위치까지는 몸에 딱 맞다라는 겁니다. 허리에서 딱 맞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 선의 교차를 이용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만큼은 밑단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 밑단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22cm, 22cm 정도의 밑단이라고 본다면 이 아이는 지금 총 6cm의 밑단이 더해져서 28cm의 밑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잡아주고 밑단을 넓혀줘서 X라인 실루엣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이 라인이 다트량에 따라 폭이 많이 넓지 않고 그래서 체형이 약간 그 H라인 느낌의 체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허리가 좀 뱃살이 많거나 허리 둘레가 크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그다지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실루엣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다트 중심선 이렇게 내린 이 선에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제가 원하는 밑단을 미리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7cm를 설정을 했고요. 그쪽에서도 반대로 7cm 또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7cm. 그 상태에서 그냥 허리 부분에서 7cm로 바로 연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트 겹치는 부분 조금 짧죠? 처음에 12cm 설정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짧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cm, 이쪽에서도 7cm 했기 때문에 총 14cm의 밑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밑단 폭이 더 넓어지면서 X라인 실루엣을 조금 더 이쁘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의 디자인은 허리 둘레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밑단이 넓어지면서 X라인 실루엣을 조금 더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7cm도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더 과감하게, 더 드라마틱하게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7cm 두 번째 설명을 했던 대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단도 옆선에서도 더 많은 양이 나가줘야 됩니다. 그 옆선은 지금 허리에서 여기 옆선까지 위치를 센치로 재시고요. 지금 현재로 저는 21cm입니다. 그 21cm만큼 위치에서 나가준 7cm만큼 똑같은 양을 옆선으로 내줍니다. 그런 다음 제가 4분의 허리둘레 플러스 1 하고 남은 거를 다트 분량과 옆선에서 없어지는 분량을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옆선에서 없어지는 분량, 새롭게 설정된 겨드랑점에서 허리 옆점부 연결하고 밑단 7cm까지도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세스 라인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냥 제가 제 옷을 만든다 라고 가정을 하면 굳이 이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업 중에는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는 라인을 그어야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방법이다 보니 어느 정도 뭐 다른 분들이 보시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설명하려고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결과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기 편하게 좀 돌려봤습니다. 먼저 여기가 다트 중심선입니다. 이 다트 중심선은 허리에서 5cm 정도는 유지가 된다는 생각으로 S모드 자를 잡아줍니다. 그랬을 때 이 자가 지금 현재로 여기 이만큼은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상태가 됐을 때 여기와 모양이 맞다면 중심선을 연결해 줍니다. 여기서 비춰주시면 되고요. 자, 다트 중심선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런 다음 중심 쪽과 뒤중심 쪽과 가까이 있는 이 선도 이쪽으로 넘어오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처음에 중심선 했을 때 이 자 모양을 그대로 살짝만 옮겨줍니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그 선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선이 비슷하게 여기 이 라인과 이 자의 선이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선을 그어주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선이 싹 넘어온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면 기존에 이 옆선에 있던 이 선과 기존에 있던 선과 이렇게 이제 중심선이 넘어간 중심선이 만나는 모서리가 있습니다. 그 모서리를 이렇게 자를 이용을 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없애주실 때 일단 없애고요. 없애주실 때 여기 이만큼의 양이 처음에 시작이었다면 그 다음 요만큼 그 다음 요만큼이 비슷한 분량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서는 여기 한 선이면 좋을 듯 합니다. 품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많이 벌어지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을 것 같고요. 한 0.5cm 정도까지는 벌어져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선을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서리 있는 부분 좀 없애주시고요. 살짝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다트도 여기 보면 거의 모서리죠? 그러면 이렇게 없애주시고 여기도 없애주시고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트가 처음에는 세목걸이였던 다트가 이렇게 옆으로 누웠습니다. 이 부분은 패턴을 분리할 때 없어질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아직 남은 게 있는데 그 다음은요. 패턴을 돌리도록 할게요. 자, 밑단 정리입니다. 밑단 정리. 자, 기존에 이만큼의 폭에서 지금 여기 14cm가 늘어났고 여기에도 7cm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옆선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 끝이 처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단이 전체적으로 평행선을 만들 수 보이려면 이제 끝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밑단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 폭의 밑단인지 조금 보시기 편하도록 형광펜을 이용해서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쪽에 해당하는 선이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해당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쪽이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쪽으로 해당하는 선인 거죠. 여기서 일단 이쪽을 먼저 전체 길이의 3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cm가 나왔네요. 38이 24, 그쵸? 8cm. 이 8cm 제가 조금 더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8cm 3등분, 전체 밑단에 3등분을 했습니다. 네, 이 3등분 이 지점에서 직각이 되는 선을 옆선에서 찾아주겠습니다. 직각. 이쪽도 필요하네요. 8cm 이쪽으로 해서 직각이 되는 선 찾아서 위치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금방 직각 찾은 이 선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까지의 선이 봉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직각을 찾은 이 선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을 하시고, 저는 1cm가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이쪽에서도 직선 1cm를 올려주시고 직각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선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옆선에서 직각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하셨고, 그런 다음에는요, 저희 영상에 어딘가 보면 안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안단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카라가 없고 소매가 없는 경우 안단을 한 판으로 하나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단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안단을 조금 크게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8cm, 여기서 여기까지 8cm고 옆선 5cm 해서 이런 모양으로 안단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단 표시 방법은 선을 길고 짧게, 길고 짧게. 이렇게 해서 뒷판 완성이 됐습니다. 너치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만큼은 안단,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은 뒤중심,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뒤판 사이드 해서 표시를 할게요. 식서 방향부터 표시하고요. 식서 방향은 중심선에 평행이 되도록 길게 직선으로 자를 이용해서 그어주시고요. 옆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패턴도 길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안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 조각마다 결 방향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만남 부분도 표시를 해줄게요. 이 아이는 나중에 패턴 분리하고 나서 완성선을 찾을 때 도움이 되는 아이라서요. 해주시고, 그 다음 허리선도 표시해주시고, 뒤 허리선도 표시해주세요.
이게 1.5cm 들어가는 이 부분은 크게 모서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를 이용해서 한번 살짝 없애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SP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뒤중심이고요. 안단이고요. 그래서 뒷판은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앞판 해볼게요. 했던 방법 그대로 앞판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뒷판에서 설명했던 것보다는 크게 설명이 없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앞판에서 4분의 허리둘레 플러스 1만큼 이동하겠습니다. 했고 여기 나머지 2등분을 하도록 할게요. 거의 5c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cm는 다트 분량으로 쓰고요. 나머지는 옆선에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거는 뒤 중심은 1.5cm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에다가 등을 대면 허리 부분이 약간 쏙 들어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입체화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다트의 역할로 해서 1.5cm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앞 중심선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앞 중심선은 저희가 거의 아주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BP에서 밑단까지 연장을 해주시고요. 수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다트 2.5cm였습니다. 2.5cm 해주시고 이번에도 진하게는 그리실 필요 없고요. 연하게 그려놓고 자, 이쪽에서 밑단 7cm 이쪽으로 또 7cm 해서 다트 끝과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선 위치 부분에서 7cm 나와서 옆선으로 연결 해주고요. 여기서도 옆선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세스 라인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정도는 프린세스 라인 그대로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선을 연결하시고 중심선을 연결하시고 그다음에 바깥 중심 쪽에 있는 선을 먼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를 없앤다는 느낌에 그리고 다트 분량을 일정하게 간다는 느낌으로 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뒷판에서 프린세스 라인 진동에서 떨어지는 프린세스 라인 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위치는 디자인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트가 이쪽으로 있다 하면 굳이 요 위에까지 맞추실 거 없이 이 방향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또는 더 올라간다고 해서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디자인 요소라서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 하시는 거에 따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단 정리도 해야 되겠죠. 밑단 정리. 이번에는 3등분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뒷판 했던 거 기준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선부터 직각선 찾아주시고요. 다음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서도 모두 직각선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은 어디에 만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직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의 교차 쓸 거고요. 그럼 안단 설정해 볼게요. 앞판 안단, 여기서 이 선을 바로 안단 위치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옆선은 5cm, 뒷판 옆선이랑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안단선 표시는 길고 짧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안감이 들어가는 경우에 안단은 여기가 너무 곡이 크게 지면 안단과 안감을 연결하는데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안단이 된다. 이러면 봉제하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완만한 라인으로 안단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서방 결 방향 그리고 디자인에 맞는 기호를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도식화에서는 앞 중심선이 골선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골선 표시. 골선 표시는 점선으로도 표시하기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골선 표시가 아주 이제 눈에 딱 띄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작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가는 그 원단에 마름질 할 경우 좀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골선 표시를 굉장히 크게 하는 편입니다. 식서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도 표시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CF가 되고 여기는 SF, 사이드 프론트. 그 다음에 안단도 골선 해주시고요. 식서 방향 표시해 주세요. 결 방향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자, 보시면 길 원형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4분의 가슴둘레였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 아이가 24분의 가슴둘레가 안 됩니다. 자,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해줍니다. 24분의 가슴둘레가 될 수 있게끔 위치를 잡아서 수정을 해주시고, 여기 다트는 MP가 될 겁니다. 접어서 재단을 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선 너무 뾰족하면 옆선 없애주시고요. 다트량이 3cm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많죠? 그래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 부분 해주시고, 허리점 제가 뒷판에 허리점 빠뜨렸죠. 뒷판에 허리점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밑단도 제가 자꾸 빠뜨리네요. 밑단도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패턴은 완성이 됐습니다. 패턴은 완성이 됐는데 선의 교차를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패턴을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웃라인 먼저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다가 선의 교차 선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다리를 타듯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다트 없어질 부분 오려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패턴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양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밑단이 딱 있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밑단이 없어요. 이 아이 밑단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얘를 조금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셨으면 이 지점과 이 라인을 지나가게끔 해서 선을 그어줍니다. 그어주고요. 이 선이 평행이 되는 선을 일단 찾아주십니다. 요 밑단과 나란할 수 있도록 찾아주시고요.
이 아이를 가져와서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테이프를 붙여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에서, 이 위치에서 직각선을 찾아줍니다.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편 정리를, 모서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쵸? 뾰족하죠? 그래서 모서리가 없어지게끔, 이때 이 부분과 자가 비슷하게 맞아가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선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모서리가 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 모서리가 져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게끔 선을 수정을 해주시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잠시만요. 이 부분이 없어야 이해하시기가 더 좋으시겠죠? 자, 뺐을 때 밑단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앞판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상입니다.